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20년 이상 투자를 해보면서 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왜곡된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왜곡된 이 주식 시장 정말 많거든요. 매일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는 정말 왜곡되어진 어떤 흐름들, 겉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어떤 왜곡된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매일마다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어떤 뒷면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주식 투자는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곡된 시장의 흐름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몇 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주식 투자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더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도 딱 두 가지로 정의가 되잖아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정권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큰 영향력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이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보면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가라든지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우리가 어떤 흐름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그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여기에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주식시장은 이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표면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은 사실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서 가지고 큰 영향은 끼치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물에 대한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 사물에 대한 현상을 보고 즉각적인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나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 주식시장은 남들 위에 올라서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흐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강의를 지금 많이 제가 영상물을 올리고 있지만 제가 올리는 그런 영상물 중에 거의 80% 이상은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결국은 주식 투자는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 마음으로 끝이 난다. 내 마음 자체가 평정심을 가지고 회복하고 시장을 어떤 바라봄에 있어서 그런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은 시장 뒷면에 가려져 있는, 왜곡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진실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인 어떤 따라가는 식의 매매를 해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특히 심리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들, 흐름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시장에는요, 그 주체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력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세력이라는 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도 영상물을 제가 몇 개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세력이라는 이 존재도 보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세력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주체 세력은
의도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교란을 시켜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취득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을 어떤 유린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결국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이득분을 뺏어먹는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세력들, 시장에 있는 숨은 주체 세력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대중심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는요, 두 가지의 심리가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개인 심리입니다. 대중심리라고도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주체 세력에 의해 가지고 빠져드는 어떤 대중적인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어떤 대중 속에 잠겨져 있는 전부 다가 뭐 여기서도 이게 맞다, 저기서도 이게 맞다. 모든 사람이 10명 중에 8, 9명이 다 이게 진리고 진실이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중의 어떤 심리 속에서 내가 파묻혀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어떤 빠져있는 이 대중심리 속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이 대중심리를 아우르고 핸들링해가는 어떤 특별한 주체들, 그런 세력들의 어떤 심리 속에서 내가 시각을 고정하고 봤을 때 시장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반 이 우물 속에 있는 이 대중들의 어떤 심리들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나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요, 요즘 시장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시가총액 1, 2위 종목군들, 대형주들,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주들이 몇 개가 시장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시장 지수는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종목 수를 딱 봤을 때 상승 종목 수보다가 하락 종목 수는 훨씬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표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야, 오늘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형주 몇 개를 가지고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지수는 약세장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수는 세력들이 조장해가지고 만들어낸 세력 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감지수, 야, 오늘 껍데기는 상승했지만 내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완전히 하락이야, 하락장이야 라고 느끼는 이 체감지수는 바로 대중심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시장에 있는 주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교란해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이것 자체를 인지를 하고 일단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눈여겨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언론 매체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언론 기사를 보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론 기사가 왜 그러면은 제가 조심을 하라 하냐? 언론 기사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대감을 조성을 시키거든요. 뭐 어떤 뉴스가 이렇게 딱 뜨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순간적인 어떤 기대감이 일어났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심리라는 것은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야,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곧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대감에 오른 종목은 그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실적이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뭐 다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야, 좋을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야, 이 종목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기대감에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주가는 상승을 하지만 정작 이제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야, 이 종목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요번에 얻었습니다라고 호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는 하락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 기대감이라는 것이 소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 좋은 재료가 발표가 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 주식 투자자분들, 대중심리에 묻혀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주식에 갓 입문한 이런 어떤 분들은 이 뉴스가 딱 뜨면은 이제 야, 이거 주가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전에 샀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한테 물량을 다 넘겨버리게 되고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들어가는 그 가격이 그 주가의 꼭대기, 상투라고 하죠. 예, 상투에서 이제 잡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한 몇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뭡니까? 첫 번째는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 지금 11일까지 이제 예산안을 통과해야 된다 했다가 지금 18일로 일단 일주일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8일 안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어떤 체결이 되어질 거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추가 경기 부양안이 이제 되어졌다라고 시행한다라고 타결을 받다라고 이렇게 재료가 딱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추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백신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 야, 이게 되게 되면은 뭐 그 회사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막 사람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백신이 개발이 되어지고 접종을 하게 되고 해가지고 그 매출이 실적에 잡혀가지고 상당한 어떤 분기 실적을 거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가는 오히려 이 어떤 재료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금물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표면적인 어떤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 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언론 매체들을 상당히 좀 가려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왜곡된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1등 공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론 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 보시면은 왜 갑자기 어떤 종목이 뭐 급등을 한다거나 급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이런 어떤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하나의 어떤 왜곡의 징후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주의력을 굉장히 기울여 가지고 주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그 주가에 참여한 심리적인 어떤 절충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교착 상태에서의 어떤 세기, 강약, 어떤 강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세지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들락거리고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적인 심리가 탁 표출이 돼 가지고 주가가 어떤 급시세의 어떤 그런 반전이 확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왜곡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급등하는 종목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팔아야 될 시점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야, 이 종목에 급등하니까 이게 뭐 재료가 있나 싶어갖고 찾아보고, 야, 지금 상한가 한 방 맞았는데 이게 내일도 한 15% 이상에서 떠가지고 출발한다면 내가 그때는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갖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뭐 이 종목이 그러면은 지금 이런 재료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재료 정도라면은 이거는 30% 상승을 해도 이거는 한 100% 정도의 시세는 있으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어떤 자기만의 그런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주식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정률의 파동을 보이던 주가가 갑자기 벼랑간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특히 급등을 했을 때는 이거는 팔아야 될 시점, 내가 그 종목을 보유를 했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사람들은 이 종목을 팔아야 될 시점이, 매도해야 될 시점이 빨리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왜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급락하는 종목은 반대죠. 갑자기 어떤 종목이 갑자기 확 급락을 하면은 일단 이 종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종목이 급락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이 왜곡된 그 흐름의 뒷면의 어떤 그런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식 투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식 투자의 어떤 성패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수 있는 건 나도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남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남이 잘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잘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잘 되면은 남이 잘 되지를 못합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왜 자꾸 사고 팔까요? 개인이 항상 살 때는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도 팔고, 또 개인이 항상 팔 때는 기관들은 사고 외국인들도 사는 이런 어떤 경우가 있죠. 항상 상충된 일정량의 주식 시장에는 이 주식의 물량이 매일마다 지금 시장에 한 2,000종목 이상의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종목 수를 매일마다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분의 주식의 비중을 한쪽은 가지고 있고 한쪽은 살려고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일정분 팔게 되고 이 사람은 사게 되고, 이러면서 주가의 어떤 시너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잘못돼야 내가 수익이 나고 남 위에 올라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식시장의 원리가, 이게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왜곡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도 그냥 똑같이만 보고 있다면은 남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보고 읽어내고 해석을 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한 그런 대응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을 이기게 되고 내 자산이 불어나게 되고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왜곡된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얼룩말이 가려진, 얼룩말의 왜곡 뒤에 가려져 있는 진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마디만 하면서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룩말 아시잖아요. 사바나 초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맹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린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룩말들도 무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룩말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룩말 딱 보면은, 야, 저거는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약한 동물이다.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고 허구한 날 맨날 사자한테 잡혀 먹히고 하이에나 무리한테 뜯어 먹히고 맨날 사자가 쫓아가면 도망다니고, 이런 어떤 것으로만 얼룩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조사를 해본 것에 의하면은 얼룩말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얼룩말이 일단은 성질이 굉장히 더럽고요. 굉장히 성질이 사납고 또 거칩니다. 거칠고
사자가 얼룩말을 이렇게 쫓아가고 잡아먹는 거는 지금 뭐 기자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자들이 이제 촬영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촬영한 것 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가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이 얼룩말을 잡아먹고 쫓아가고 잡아먹히는 그런 촬영 영상물들이고, 나머지 7, 8개는 오히려 덤볐다가 얼룩말이 성질을 내가지고 사자를 쫓아가고, 사자가 도망을 가고 하이에나가 도망을 가고 이 얼룩말이 끝까지 쫓아가고 막 이런 어떤 이 광경들이 벌어지는 게 그게 더 많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사바나에 이렇게 비싼 돈 내고 관광 가가지고 사람들이 정작 보니까 이게 뭐 사자가 도망을 다니고 얼룩말에 쫓아다니고 뭐 이런 어떤 이 풍경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좀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룩말은 그리고 또 고기가 맛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뭐 노린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식용으로는 전혀 설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육질의 고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가죽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노린내 같은 것들이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밀렵꾼들조차도 이 얼룩말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얼룩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얼룩말이 사실은 3가지로 완벽하게 갖추고 성질 더럽지, 뭐 가죽에 냄새 나지, 고기 맛없지 이러니까 이 얼룩말은 이 사바나 초원에서 아주 건장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얼룩말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왜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왜곡이라는 것은 정말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왜곡된 흐름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은 빠름이 아니고 느림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스포츠도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느린 것으로 보면은 세부적인 어떤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요, 빠름이 아니고 느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만약에 3일 후에 아니면은 일주일 이후에 영원히 객장이 문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한 달만 하고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폐장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급해져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순간순간에 흘러가는 것들도 다 잡아내갖고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50년을 하시든지 60년을 하시든지 하시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을 떠나셔도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급할 게 없고, 지금 같은 요즘 시장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야, 주변에 있는 종목이 다 간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꼼짝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종목이 다 날아가니까, 야, 이거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를 팔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급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느리게, 시간이라는 이런 어떤 깊이, 주가가 시세를 낼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시간이라는 이 사물이 통용이 돼 가지고 가격이라는 것을 어울러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 깊이를 알려고 하면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빠름이 아니고 느림으로 다가갔을 때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열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만 잃지 않고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내가 뭐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1,500만 원이 나야 되고, 뭐 내년 상반기에는 2,500만 원이 나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만 원만 잃지 않고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는 장기 마라톤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길고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출발 선상에서부터 남의 돈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고 가져가야 되겠는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은 제가 이 왜곡된 시장의 어떤 가려져 있는 뒷면에 있는 진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가지 정도의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름이 아니고 느림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 어렵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자유자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늘 강의였지만, 오늘 제가 드렸던 이런 방송들은 절대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 갖고 들으면서 내 속에 갇혀져 있는 이런 어떤 잘못된 주식에 대한 체질들을 개선을 시키면서 바꿔 나갈 때 투자의 어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려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제가 또 그래가지고 제보를 받고 찾아보니까 저를 사칭해가지고 야손 TV, 유튜브 야손 이런 식으로 저의 사진이랑 거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멘트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바일로 카카오톡 있죠? 카톡에다가 이 검색 거기에다가 야손이라고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 채널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보면은 검색란에 그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채널에다가 야손이라고 이렇게 딱 쳐가지고 검색 딱 누르면은 저를 사칭하는 야손TV, 제 사진과 똑같이 해가지고 야손TV 해가지고 그냥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이제 급등 종목 준다고 막 이렇게 막 꼬시고 해가지고 전부 이제 막 유료로 이렇게 이제 계좌 입금하라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지금 행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손TV, 제가 야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있죠? 유튜브 채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유튜브 채널 영상 아래에 보면은 이 댓글 다는 데 말고요. 심지어는 그 댓글 다는 데도 보면은 저번에 보니까 야손TV 저 사진 똑같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그 밑에다가 급등주 추천해 준다고 지금 야손입니다, 급등주 추천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짓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 영상 아래에 보면은 제가 제 블로그 주소를 제가 밑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야손 이메일 주소하고 야손 블로그 주소를 제가 올려놨고, 그리고 제가 지금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주식의 노하우들을 주식 시장이 열리는 그 실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야손 텔레그램 방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한 7,0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그 주소를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제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에다가 텔레그램 어플을 먼저 다운 받으시고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 준 그 주소 있죠, 영상 아래에 준 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손 텔레그램 방은 주식시장이 올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알람까지 여러분들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